안녕하세요. 마음편지 채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 바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우리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눠주는 이름이 바로 친구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보세요. 그 이름만으로도 따뜻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정의 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친구에 대한 추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함께 뛰놀던 친구, 책가방보다 더 무거운 꿈을 함께 나누던 친구. 우리는 그때 세상이 좁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어디든 즐겁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기억해보세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친구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던 순간을요. 그때는 친구가 되는 것이 참 쉬웠습니다. 같이 놀자라는 한마디면 충분했죠. 이름도 집도 부모님의 직업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웃고 함께 뛰어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며 더 높이 라고 소리치던 그 시절, 술래잡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도 친구가 괜찮아? 라고 물어보며 손을 내밀어주면 금세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우정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더욱 특별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반 친구, 옆반 친구, 때로는 다른 학년의 형이나 누나까지. 학교라는 작은 세상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거 맛있어? 바꿔 먹을래? 하던 순수한 마음.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게 되면 서로를 선택하려고 애쓰던 모습. 방과 후에는 학원에 가야 한다며 아쉬워하면서도 내일 또 보자 라고 약속하던 그 따뜻한 인사. 그 시절의 우정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집이 부유해서, 외모가 예뻐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그저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이 가장 큰 기대 중 하나였습니다. 친구 엄마가 해주시는 간식을 먹으며 친구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만화책을 함께 보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특별한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놀이기구를 타느냐, 누구와 짝꿍을 하느냐 같은 정말 작은 일들로요. 하지만 그 다툼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제 일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우리의 우정은 순수하고 단순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에게 친구란 세상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웃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분히 행복했고, 친구가 아프거나 슬퍼하면 나도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깊은 우정의 의미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정의 의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함께 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죠. 고민도 생기고 꿈도 생기고 때로는 질투와 경쟁심도 생겨났습니다.
사춘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친구에게서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법을 배웠죠.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를 달래주고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어깨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우정은 더욱 깊고 진실했습니다. 표면적인 재미를 넘어서 진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교실 한 구석에서, 복도에서, 때로는 방과 후 공원에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며 꿈을 이야기하고 요즘 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라며 가족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 시절 친구는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첫사랑의 설렘도 친구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면 친구는 진지하게 조언해 주거나 때로는 함께 소녀 같은 상상에 빠져들기도 했죠. 연애 상담부터 진로 고민까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우정에도 시험이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나 성적 경쟁으로 인한 미묘한 감정들, 혹은 새로운 친구 그룹에 속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존 친구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친구는 그런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서로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연락이 뜸해질까봐 걱정했지만 진짜 소중한 친구와는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어도 마음의 거리는 그대로였습니다. 고3이 되어 입시 준비로 바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다른 대학을 준비했지만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너는 꼭 될 거야 라는 한마디가 어떤 격려보다도 큰 힘이 되었던 그 시절.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응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언제부턴가 연락은 뜸해지고 친구의 안부조차 모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생각납니다. 힘들 때 제 옆에서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라며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던 그 손길이 대학에 입학하고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책임들 사이에서 예전 친구들과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체 모임을 만들어서 안부를 묻기도 하고 방학 때마다 만나자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고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은 순간들이 생겨났습니다. 서로의 삶이 달라지면서 공통분모가 줄어든 것을 느꼈습니다. 한 친구는 연애에 빠져 있고 다른 친구는 취업 준비로 바쁘고 또 다른 친구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각자의 관심사와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대화의 주제를 찾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하던 연락이 일주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되고 나중에는 생일이나 명절에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연락이 뜸해져도
그 친구들이 마음에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오래된 친구들이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문득 중학교 때 함께 고민을 나누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걔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처럼 힘들어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지금은 바쁠 텐데 하는 핑계들이 떠올랐죠. 하지만 정말로는 변해버린 우리 사이가 확인되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을까봐, 서먹해질까봐 말입니다. 그런 그리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시간은 더욱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SNS를 통해 친구들의 근황을 간간히 확인하면서도 직접적인 소통은 피하는 이상한 관계가 되어버렸죠. 결혼 소식, 이직 소식,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들을 SNS로 보면서 축하한다는 댓글이나 이모티콘을 남기는 것이 전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진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 직장 동료들과는 업무 관련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새로 만난 사람들과는 아직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고 그럴 때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예전 친구들과의 그 편안했던 관계가 아무 말이나 해도 이해해주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함께 웃어주던 그 시절의 우정이 말입니다. 친구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오랜만에 마주해도 어제 만난 듯 웃음이 터지고 서로의 주름과 흰머리 속에서 세월을 확인하면서도 내가 있어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어지는 그 특별한 인연 말입니다. 몇 년 만에 친구를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는 많이 변했네, 나이가 들었네 하며 서로의 변화를 확인하지만 몇 분만 지나면 예전 그 친구 그대로입니다. 말투도, 웃는 모습도, 농담하는 방식도 그대로죠. 너 아직도 그래? 여전하네 하며 웃다 보면 그동안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아니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우정이란 물리적인 거리나 시간의 간격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마음의 연결, 그 보이지 않는 끈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에게서 받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지만 진짜 친구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도 친구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며 위로해주고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며 격려해줍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수용과 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오해해도 친구만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또한 친구는 우리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준 유일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변화와 성장을 함께 겪어온 사람이죠. 그래서 친구와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할 때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너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다라는 친구의 말을 들으면 스스로도 놀라게 됩니다. 나 자신도 몰랐던 나의 변화를 친구가 기억하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는 사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언제든 달려와 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그런 친구가 있기에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연락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마치 마음속에 안전한 피난처가 하나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친구라는 존재는 또한 우리에게 거울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친구를 통해 나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때로는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는 이런 점이 정말 좋아. 하지만 이런 면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하며 솔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그 말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정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꿉친구,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동창, 직장에서 만난 동료에서 시작된 친구,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만난 친구들까지 각각의 우정은 서로 다른 색깔과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꿉친구와는 편안함과 깊이가 있고 학창시절 친구와는 추억과 공감대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에서 시작된 친구와는 현실적인 고민을 나누고 취미 친구와는 특별한 즐거움을 공유하죠. 소꿉친구의 경우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만큼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 같은 편안함이 있어서 아무런 꾸밈 없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는 원래 그런 애야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관계입니다. 이런 친구와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표정만 봐도, 목소리 톤만 들어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위로도 깊이 있게 해줄 수 있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학창 시절 친구들과는 특별한 추억의 공간을 공유합니다. 함께 다녔던 학교, 자주 가던 분식집, 처음 영화를 본 극장, 수학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이런 구체적인 기억들이 우정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그때 거기서 그랬잖아. 기억나?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는데 하며 추억을 되살리다 보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나죠. 성인이 되어서 만난 친구들은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이미 성숙한 상태에서 만났기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을 더 명확하게 알고 사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깊이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친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업무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커리어에 대한 고민 등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대가 높습니다. 취미나 관심사를 통해 만난 친구들과는 특별한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음악, 영화, 독서, 운동, 여행 등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 대화가 끊이지 않고 함께 활동할 때 더욱 즐겁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친구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다른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각자에게서 다른 종류의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우정이든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가 더 소중하다거나 새로운 친구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우리 삶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소중한 우정을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노력으로도 우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연락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통이 중요합니다. 안녕, 잘 지내? 같은 뻔한 인사보다는 요즘 어떤 기분이야? 요즘 뭘 하며 지내는지 궁금해. 같이 상대방에 대한 진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연락이 늦다고 섭섭해하기보다는 바쁠 텐데 언제 시간 될 때 연락해라고 이해해주는 마음. 이런 배려가 오히려 친구로 하여금 더 편안하게 연락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정기적인 만남도 도움이 됩니다. 생일, 명절 같은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거창한 계획 없이도 커피 한 잔, 식사 한번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작은 관심도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관련된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괜찮아? 라고 안부를 묻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서 우정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예전과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고,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다른 우선순위를 갖게 되죠. 그런 변화를 내가 변했다며 비난하기보다는 이런 면도 있구나 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또한 일방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한 사람만 연락하고 한 사람만 배려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균형이 맞아야 건강한 우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신 내가 이해한 게 맞나?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진정한 우정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누구나 성공했을 때, 행복할 때는 축하해 줄 수 있지만 실패했을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일들 말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멀어지지만 진짜 친구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보다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때로는 함께 화내주는 것. 그런 것들이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힘이 되어줍니다. 반대로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좀 더 조심했으면 될 걸. 같은 말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어떤 기분이야?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며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조언보다 경청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기는 오히려 그 이후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꾸준히 안부를 묻고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가 있다면 정말 든든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고 나면 우정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서로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어준 사람이라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도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면서 우정의 형태도 변화하게 되죠. 예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서 친구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지만 가정이 생기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하고 아이들 돌봄으로 바쁘기도 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 되죠. 하지만 이 시기의 우정은 또 다른 깊이가 있습니다.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고 아이들끼리도 친구가 되게 하고 가족 단위로 만나는 새로운 형태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우리 애들도 친구 되면 좋겠다며 함께 놀이공원에 가거나 가족 캠핑을 떠나거나 집들이에 초대하는 것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우정은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가족 간의 유대로까지 확장됩니다. 육아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이 시기 우정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리 애가 요즘 이래서 걱정이야.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했어?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동반자로서의 우정이죠. 더 나이가 들면 또 다른 형태의 우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앞두고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하는 시기의 우정. 이때는 젊은 시절보다 더 여유롭게 우정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네 하며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감사함이 담겨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고 외로움을 달래주고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관계가 되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그 이름을 마음속에 불러보세요. 그리고 용기 내어 짧은 안부라도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오래된 우정을 불러내고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또 하나의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연락해야지 하며 미루곤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어색할 것 같다는 걱정, 먼저 연락하기 부담스럽다는 생각들이 우리를 망설이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반가워할 겁니다. 얘가 갑자기 왜?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연락을 받는 친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작스럽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나를 생각해줬구나 하며 고마워할지도 모르죠. 첫 연락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 잘 지내? 문득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바쁘거나 여러 이유로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거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단지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용기를 냈다는 것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잊혀져 가던 우정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위한 열린 마음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우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동호회, 학습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로 시작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나 환경이 다르다고 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세대, 다른 배경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고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우정부터 성인이 되어서의 성숙한 우정까지, 그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진정한 우정의 가치까지 말이죠. 친구는 우리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가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가족과 달리 친구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관계죠.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 연락해 보세요. 마음편지 채널에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나더라 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있어서 고마워. 우리 오래 친구하자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정은 시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기적 같은 인연입니다. 그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아끼고 가꿔나가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편지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가족, 사랑, 꿈, 희망 등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만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따뜻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마음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 편지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소중한 친구들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